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약세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2,540선을 되찾았습니다. 이날 발표되는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에 대한 경계감에 지수 등락폭은 크지 않은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환율이 관망세를 보이며 장 초반 1,453원대에서 등락했습니다. 이날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와 이날 밤 발표될 CPI 지수를 감안해도 큰 폭의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오픈 AI 인수 시도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6% 넘게 급락했습니다. 5월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머스크 CEO가 오픈 AI 인수를 검토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전력기기 생산기업 LS 일렉트릭이 미국 거대 기술 기업과 데이터 센터 수주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주가 급등은 LS 일렉트릭과 미국 빅테크 간 협력 가능성이 커지며 투자 자금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양시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와 1월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의 지수 등락이 크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선전 속 2,548선의 강보합으로 장 마쳤습니다. 오늘 조선주와 방산주가 지수를 견인해준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과 같은 이 동맹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이 소식에 힘입어 관련주까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745포인트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의 힘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관세와 물가지표 경계감에 어수선함이 드리웠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또 어떤 기회를 잡아봐야 할지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현성찬 수석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우리 시장 경계감 속에 관망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네. 그 와중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주에 바로 공략주였던 이 LS 일렉트릭이 미국 빅테크 기업과 수주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무려 12% 가까운 급등세를 바로 보이더라고요. 네. 이 흐름 또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이야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 시장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는데 뭐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상승을 보인 데에는 조선주하고 방산주가 사실 거의 다 했죠, 그렇죠? 나머지 업종은 거의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 이따가 그 마켓 이슈 시간에 방산주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 또 주목할 만한 방산주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방산주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그런 부분 어떤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형국이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최근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인사드린 지 6개월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그런 종목 중에서 수익률 탑10,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실 코스피 지수가 뭐 한 2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렇죠?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종목별로 보면은 지금 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이죠. 유튜브하고 협업을 했으면서 카페24를 말씀을 드린 게 카페24가 수익률 1위로 올라섰고요. 일단 뭐 다 수익률은 좋은데 특징이 이제 이 부분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횟수 뭐냐? 제가 잘 아는 종목을 계속 여러분들께 타이밍을 잡아드린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알테오젠 6회, 그리고 테크윙도 5회죠, 5회. 예,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계속 뭐 새로운 종목을 갖다가 내가 잘 모르는 종목을 갖다 그때그때 오르는 걸 따라가고 하는 게 아니고 잘 아는 종목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6개월은 좀 멀다. 그러면은 최근 한 2달 동안 어땠느냐? 2달 동안에도 보시면 뭐 수익률이 뭐 다 좋죠.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좋게 나온 거는 뭐 그냥 예 그렇고 안 좋게 나온 거 제일 워스트한 케이스가 이제 APR인데 그러니까 27종목 중에서 27위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 APR이에요. 근데 지금 6%거든요. APR이. 나머지는 어쨌건 다 이거보단 위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냥 투명하게 다 말씀을 드려도 종목들이 다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단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공략주를 말씀드리는 종목들만 잘 투자하셔도 제가 보기엔 성공 투자하시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일단 뭐 최근 2달 동안에도 이렇게 이제 뭐 알테오젠을 갖다가 제가 이제 2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수익률도 보시면 알테오젠이 여기도 한번 있고 12월 19일에 그리고 또 1월 8일에 먼저 번에는 28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30만 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이제 알테오젠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제 방송을 놓치지 말고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파란 부분이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매도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시점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매수하는 시점들 여기 보시면은 추석 그리고 미국 대선 이제 그리고 이런 부분 다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12월부터 해서 이제 계엄 그리고 이제 뭐 탄핵 전국 들어섰는데 2,400은 코스피 바닥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제가 이제 매도는 말씀을 전혀 안 드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도 업종도 그렇고 임팩트한 공략주도 그렇고 사실 시장과 업종과 그런 주도주 이런 부분을 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많은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25년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대형 뭐 사실 뭐 1위, 2위 하는 그런 증권사에 다 있었으니까 이렇게 대형사에서 이렇게 수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지식을 쌓아가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를 비롯해서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0.1%의 자산가가 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산가들은 어땠느냐? 제가 봐온 그런 자산가들은 가장 특징이 되게 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기에는 주식 투자는 일단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러는데 자산가들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성장성이 좋은 주식을 눌린 목에 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었었어요. 리턴 자체가 성장성이 작은 쪽 같은 경우에는 원체 싫어하고 그리고 많이 오른 주식을 따라 사는 것도 싫어합니다. 근데 결국 이런 부분이 결국은 자산가가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산을 갖다가 좀 크게 베팅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기. 제가 앞에서도 이제 제가 잘 아는 기업들을 잘 아는 업종을 갖다가 계속 돌아가면서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하는 게 이제 결국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잘 아는 기업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 자, 일단 뭐 차트가 좋아요. 이런 거는 사실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스토리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이 회사에, 이 자산에, 뭐 이런 기업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배경이 제일 중요하더라. 차트는 그 다음이고 결국은 따라오는 거다. 손절을 본능적으로 되게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급할 것도 없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손절을 갖다가 몇 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냥 고객이 떠나가죠. 네.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나야 중장기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샀는데 뭐 줄창 이렇게 박살나고 네, 그런 거는 자산가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좀 이런 투자 원칙을 여러분의 투자 원칙으로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중대형 주도주로 저로의 타이밍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일단 제가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릴 가장 포인트겠죠. 자, 일단 뭐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말씀을 드린 뭐 지난주에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또 뭐 VT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도
바로 이렇게 오르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죠? 크래프톤도 이제 말씀드리고 하루 정도 이렇게 음봉 나오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죠.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네, 뭐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종목들이. LS 일렉트릭은 지금 두 번을 갖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때 17만 원 최바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 이런 시점, 이런 눌림목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날과 다 바닥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60%, 그리고 이게 33%인가 8%인가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한 달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알테오제는 6번. 네.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다 눌림목이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테크윙도 그렇고 리가캔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네, 함께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방송을 좀 잘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 시점에 말씀을 드리고 바로 50%, 60%가 났어요. 이게 수익률이 한 50%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대로템이 더 많이 올랐죠. 그렇죠? 삼천당 제약이 100% 올랐고 펩트론도 그렇고 휴젤. 그래서 이런 시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 일단 뭐 중대형주는 시장이 빠지면 재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다시피 지수가 사실 20%가 빠져도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릴 때가 2,850이었는데 2,400으로 가더라도 가는 종목은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배경은 무엇보다 이제 신고가 나오는 종목을 갖다가 눌림목을 최대한 잘 기다려서 그렇게 투자를 갖다가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대형주를 갖다가 저가 매수를 갖다가 잘 타이밍을 잡는 법. 그런 법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냥 말씀드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적중률이 이렇게 높은 사람은 명확한 투자 원칙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그런 기법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뭐 차트 공식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합리적인 호기심, 누구나 다 이제 하는 호기심이죠, 그렇죠? 네, 궁금해하는 부분들. 저 사람이 나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주식을 그러니까 뭐 몇 배씩 가는 주식을 갖다가 계좌에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주식들의 공통점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확률적으로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하나의 원칙이 된 거고. 또 그리고 이제 매일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가 사실 뭐 100개, 200개 그런데 그 200개 중에서 베스트를 갖다 고르는 방법. 또 그리고 이제 항상 오르는 거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좀 급락하는 주식. 오늘은 좀 오르는 거를 갖다가 좀 따라가는 그런 공략주가 나왔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찾는 게 낙지매매 기법. 오늘은 이 중에서 텐베거 공식하고 그리고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 이 두 개를 갖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 기법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기법이 하나가 아니고 한 3개 정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대형주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도 뭐 지금 현대중공업이 15% 올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이틀 동안 뭐 지난주에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이틀 동안 한 20% 올랐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대형주가 잘만 고르면 진짜 한 두어 달 만에 뭐 2배, 3배 나는 게 어렵지 않은 시장입니다. 앞에서 수익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저하고 함께 알게 되실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이제 한 달 만에 80% 수익 났다가 오늘 좀 빠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카페24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베스트 리포트 방법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 체크할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법 자료하고 함께 여러분들 그 저하고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제 함께 커뮤니티에 오셔서 기법 자료 갖다 보시고 저하고 함께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발 관세 여파를 온전히는 피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관세 전쟁 여파를 피해가는 이 섹터만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시장 항상 잘 짚어주고 계시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또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 입체적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짚어주시는 현성찬 전문가님과 이 기법들 활용해서 탁월한 종목 선정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목해볼 만한 방산주가 또 뭐가
있을지 오늘도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타점 잘 잡아보는 기법까지 꼼꼼하게 가져가 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전문가님의 이 노하우가요, 바로 이 USB에 담겨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에서 발굴하신 포착 종목들에 대해서 만나볼 차례인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현성찬의 방향탑 포착주는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화시스템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4개의 종목들 다 핫한 종목들이라 좀 눈에 띄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의 마켓 이슈까지 좀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야기 예.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 오늘은 평상시하고 좀 다르게 오늘은 4종목 다 방산 주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50만 원을 넘어섰어요, 주가가. 그래서 뭐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대로템도 네. 자, 제가 이제 이전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현대로템하고 LIG넥스원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밸류에이션이 싸면서 우리가 지금 공략해 보기에 좋은 종목으로 현대로템을 말씀을 드렸고, 성장성 쪽을 갖다 본다면은 LIG넥스원 이쪽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타이밍을 갖다가 한번 잘 제가 말씀드린 2번의 타이밍에서 다 수익률이 지금 뭐 60% 그리고 뭐 35%두 종목에서만 수익률이 100%죠, 그렇죠? 네. 타이밍 2번에.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한화 시스템은 제가 포착주로 해가지고 저하고 함께 스터디하시는 분들께는 한 31,000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오늘 거의 뭐 상한가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마켓 이슈 시간으로 해서 지금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방산주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방산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느냐는 이 그림 하나로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뭐냐면, 자, 이제 2020년, 22년 이제 요 2개의 그런 그 방위비를 갖다가 이제 나타낸 부분인데,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이 방위비가 전체 GDP 중에서 미국이 한 3.6%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우리가 그 지도를 갖다가 보더라도 사실 미국은 천의 그런 요새지 않습니까? 양쪽이 다 바다에다가 위아래로 캐나다, 멕시코. 유럽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고 아시아하고도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나라인데 미국은 3.6%를 갖다가 방위비로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했어도 유럽의 나라들은 대부분 다 2%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2%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네, 조금 이렇게 늘어났어도.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당연히 못마땅한 거죠. 아니,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3.6%나 되는 그런 방위비를 써서 천조국이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작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너희는 왜 2%밖에 안 쓰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올려라. 이게 원래 처음부터 2%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90년대 냉전 때 같은 경우에는 유럽도 이 수준에 있었단 말이죠. 유럽도.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2%로 돼 있는데 유럽이 안 늘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마무리할 거냐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유럽 쪽이 자주 국방이 가능하게 방위비를 지금보다 한 2배를 갖다가 올려라. 적어도 뭐 3%, 3.5% 우리만큼이라도 올려라. 라는 부분을 갖다 목표를 달성하는 게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방산 쪽이 단기간에 뭐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고 또 관세 부분도 있겠지만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도 좀 모멘텀이 만약에 좋은 눌림목이 오면은 또다시 관심을 갖고 좋은 기회이니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글로벌 무역이 이렇게 반토막 가까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죠. 글로벌 무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든 거죠.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좋으려고 그러면 글로벌 무역이 좋아야 되는데 글로벌 무역이 반토막 났는데 방산주 방위비 추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가 좋은 거겠죠. 자, 트럼프가 되게 좀 즉흥적인 것 같은데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좀 예리한 부분이 여기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나라 조선을 계속 말하고 왜 방산주를 계속 말하는지.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도 사실 그런데 앞으로 전쟁 가능성이 사실 제일 높은 쪽은 어떻게 보면은 대만 그리고 남진아해 그리고 사실 뭐 우리나라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선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방산비나 그런 부분도 좀처럼 줄어들지. 왜냐하면 이게 그 지역의 리스크가 방산주의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좌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로키드 마틴 같은 미국의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퍼가 한 1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평균 퍼 한 한 20배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에서 방산주는 상대적으로 미국은 안전하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밸류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종들이 다 밸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전쟁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방산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갖다 봤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렇게 1조 3천억 나왔는데 우리 엊그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나왔죠, 그렇죠?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항공우주도 지금 보시면 이렇고, 그러니까 지금 PER이 지금 25배, 그리고 현대 로템이 17배, 넥스원이 그러니까 성장성이 제일 좋으니까 PER이 제일 높고, 자, 그런데 한화 시스템이 오늘 거의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PER이 확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한화 시스템에 과연 이 PER이 정당한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밸류 시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캡처를 잘 해두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 투자하실 때 앞으로 방산주에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산업을 분석할 때 이런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PER과 PBR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갖다가 하시는 데 되게 중요한 투자 판단에 되게 중요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대표 무기하고 그런 모멘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 매트리스는 제가 뭐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대충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어디로 투자해야겠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되시겠고 오늘 일단 공략주도 일단 방산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 기업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공략주로 갖다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 기법들과 함께 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산주가 좀 급등세를 보였죠. 시장 분석을 통해서 잇따른 기대 모멘텀과 공략해보기 좋은 방산주를 포착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중대형 우량주로 엄청난 상승률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정확한 눌림목에서 공략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저번 공략주였던 LS 일렉트릭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무려 12% 가까운 바로 좋은 상승률 가져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좋은 흐름들 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을 배워볼 차례가 됐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아까 포착 종목들도 잘 짚어주셨는데 이 기법들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먼저 텐베거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텐베거 공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텐베거 그러니까 뭐 비교적 짧은 시기에 뭐 짧으면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뭐 한 달에 뭐 2배 뭐 그렇게 상승하는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중대형주. 자, 그런 주식을 상승 초입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공식 같은 건 없을까라는 부분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략주로 말씀드리는 주식 등의 상당 부분이 사실 여기서 한번 나오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HLB가 작년에 되게 좋았죠. 작년에 한 석 달 만에 주가가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HLB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두고 내가 이 주식을 갖다가 한번 좀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FDA 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가격대가 보통 8만 원, 9만 원대예요. 이때입니다, 이때. 자,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HLB에 관심을 둘 때는 이때란 말이죠. 왜 우리는 이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이 텐베거 공식이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이런 주식을 갖다가 요런 때 찾아내는 방법이거든요. 자,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처음 텐베거 공식의 HLB가 포착이 됐을 때가 보시면 기관 수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외인 수급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리고 거래량도 폭발했습니다. 거래량이 한 1100%가 늘었습니다. 전날에 비해서. 자, 그래서 요런 시점. 지금 결국은 이제 HLB를 갖다가 포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가 투자를 했을 때는 HLB가 낙주 매매에 나왔을 때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을 갖다가 알고 있으면 투자하실 때 아주 도움이 되겠죠. 지금 그 기법 자료에 보시면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차트 부분을 갖다가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법 자료가 차트에 대해서 주로 그리고 또 수급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되게 애를 먹였지만 작년, 재작년 그때는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HLB 뭐 3배가 문제가 아니고 이수페타시스는 5,000원에서 5만 원이 갔거든요. 6만 원이 갔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네, 기관 수급이 외인 수급이 거래량이 그리고 첫 시세 요런 내용. 자, 한참 요거는 앞에랑 다르게 좀 부침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오를 때가 또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 그래서 텐베거 기법을 텐베거 공식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한마디로 앞으로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잘 분석을 해 보면 앞으로 내 계좌에서 정말 몇 배가 오를 주식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갖다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주식 투자를 갖다가 잘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이름을 갖다가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뭐 가상화폐 쪽에서는 또 이제 이런 차트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자, 주식이 어떻게 상승을 하고 이거를 이제 하이먼 미스키라는 학자는 이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륙. 영어로 하면 이제 테이크오프죠,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시점, 대세 상승 중에 상승 초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버블을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현혹돼 가지고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안 좋은 흐름을 이렇게 보이는지를 갖다가 잘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점이 상승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 하이먼 미스키가 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의 급속한 유입이에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으로 수급이 바뀌어야지 본격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급속히 유입되는 시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어떤 부분들이 텐베거를 갖다가 초입에 포착하는지를 갖다가 한 10년 넘게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다 분석을 하고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수급과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 아시겠지만 이 텐베거 제가 보통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뭐 대선 관련주 그런 주식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업황이 좋아져야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업황이 좋아질 때는 당연히 어떤 회사의 매출이 급속히 갑자기 탁 늘어나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런 흐름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실적 개선을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런 텐베거 종목들의 특징이 갑자기 업황이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예열을 하다가 확 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단계에서의 특징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차트 그런 USB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시는 이런 시점들을 갖다가 잡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통해 아실 수 있으시고, 만약에 이런 종목을 찾는데 진짜 막 차트 뭐 1000개를 돌려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갖다가 하루 10분만 투자를 갖다가 해서 하루 10분씩 꼬박꼬박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갖다 어떻게 포착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래서 그런 방법이 텐베거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리포트 공략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베거 종목을 상승 초입에 알아채보는 텐베거 공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기법인 오베리 기법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어서 이 오베리 기법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일단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합리적인 의구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결국은 세상을 갖다가 더 발전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매일 나오는 수백 개의 증권사 리포트. 그 중에 나는 어디 투자하면 좋을까? 이 사람들이 이 리포트를 갖다가 쓴 사람들이 그냥 쓰진 않았을 텐데. 자, 우리나라에 애널리스트가 1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이. 55개 증권사에 1000명이 있는데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해에 7만 개의 증권사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럼 매일 280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한 명당 70개를 갖다가 발행을 하고, 그리고 월간 연당 70개이기 때문에 한 달에는 애널리스트 한 명이 6개를 갖다가 리포트를 갖다가 발행을 합니다. 자, 평균적으로 리포트가 보통 짧은 거는 한 4페이지, 3페이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긴 거는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책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리포트를 잘 봐야 되는 이유, 이 부분이죠. 애널리스트를 갖다 평가를 할 때 애널리스트의 연봉이 뭐 좀 작더라도 한 7, 8천 합니다. 그리고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은 10억 이상 받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뭐 이렇게 뭐 이뻐서 더 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초과 수익률입니다. 초과 수익률.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좀 메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연차가 있고 그런 애널리스트가 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된,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기 어려운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초임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결국은 초과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얼마나 초과 수익을 내느냐. 결국 이게 평가 기준에서 연봉을 갖다가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포트를 갖다가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200개 중에 하나를 갖다 고른다 그러면 사실 그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허들이 조건이 되게 그냥 평이하다 그러면은 종목들이 대거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또 골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렇게 별로 좀 좋지 않을 때에는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한두 개 나오고, 그리고 시장이 조금 좋을 때는,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 애널리스트들도 결국은 초과 상승을 낼 만한 종목들을 많이 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좋을 때는 매일같이 나오고,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20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은 이렇게 보통 한 하루 이틀 3일 내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80% 정도는 그렇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처럼 무거운 주식도 한 3, 4일 만에 한 12, 13%가 상승을 하고요. 네. 이때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안 좋았는데 가스공사가 한 42,000원에서 5만 원까지 한 4일 만에 올랐습니다. 자, 미래에셋에서 이제 쉬프트업이라는 그런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리포트를 갖다가 되게 좋게 내놓으니까 되게 하락 추세를 갖다가 계속 겪고 있다가 갑자기 이때 11% 급등을 하고, 아시다시피 이 가격대가 그 다음에 이 쉬프트업 주식의 거의 바닥을 갖다가 잡는 그런 가격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는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다 케이스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주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케이스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이 부분까지 올랐죠. 그 뒤로. 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뭐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 그리고 텐베거 공략법,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낙주매매. 이 특징이 뭐냐면 아마 대부분의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뭐 무슨 기법이다. 그럼 보통 특징이 가장 큰 게 이거죠. 다 차트잖아요, 차트.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기법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업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수급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왜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기업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볼린저 밴드 기법이다 혹은 뭐 이제 일목균형표 기법이다 그러면 그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말 그대로 차트만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여기서 100% 이기는 기법이 있습니까? 차트 기법이 있습니까? 그런 걸 믿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서로 만약에 이런 뭐 볼린저 밴드 기법을 갖다가 배웠는데 그 기법이 나중에 보니까 맞지 않더라. 그러면 다시 허송세월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기법들은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배우고 차트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차트는 마지막에 내가 정말 이 주식을 갖다가 지금 살 타이밍이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배우게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텐베거 기법처럼 하루 10분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포착할 수 있게 내가 이게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야.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뭐 11시, 12시 되면 이미 다 올라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런 종목을 갖다가 저와 함께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 8시 반, 보통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한 8시 20분까지 나온 리포트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한 10분 만에 포착을 해낸다는 점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배우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법 자료에서 어떤 부분을 갖다가 보실 수 있느냐 하면 일단 이 자료를 갖다 받아보시면 이게 뭐 사실 뭐 되게 짧은 게 아니고 한 100페이지 정도의 그런 PDF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단 챕터가 4개 정도가 있고 앞에서 이제 1강, 2강이 있는데 챕터 1, 2는 이제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그런 차트 그런 일반적인 책에서 제가 이거를 좀 핵심 요약을 해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면 되시고 이 정도만 알아도 차트를 갖다가 보시는 데는 그러니까 핵심을 갖다가 압축해 놓은 거죠. 쉽게. 근데 챕터 3하고 챕터 4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이제 최근에 추가를 한 수급 기법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수급이 사실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시중에 어떤 책들을 갖다 봤을 때 대부분 다 감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볼 수 없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으실 거예요. 16강은 자, 수급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수급에서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뭐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7강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았을 때 수급을 갖다가 이용한 어떤 기법 하나 정도는 배울 수 있게 제가 수급 공략 기법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챕터 3는 이제 보시면은 멀티 차트 분석법, 뭐 3회 법칙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뭐 그냥 제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게 실전 투자에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뭐 3회 법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봉이나 일봉에서 HLB도 그렇고 다른 주식들도 매수 타점을 잡는데 되게 그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를 몇 개를 갖다가 병용해서 보는 방법, 그리고 낙주 매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이 PDF로 처음 받아보시면은 가장 처음 보실 부분은 당연히 첫 번째예요.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지 않는 법. 그리고 이걸 보시고 그다음에 챕터 3하고 챕터 4로 갔다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까지 보셨는데 내가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 그냥 뭐 앞에 거는 안 보셔도 되고 만약에 이걸 봤는데 제가 보통 이제 MACD 오실레이터는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챕터 2를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챕터 1에서 뭐 패턴 매매 이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런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일단 1강을 갖다 잠깐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자료예요, 그냥 이게. 그러면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 내가 들은 주식을 지금 과연 사도 될지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그냥 보여도 될까요?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결국 추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주식이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도 될 타이밍인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 추세를 갖다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추세를 갖다가 내가 지금 알아야겠는데 일봉을 보거나 분봉을 보면은 추세를 갖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자, 월봉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간단한 차트 요거 한 장이면 이 주식의 추세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이 주식을 갖다가 누구 말대로 사야 되는지 아니면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망쳐 나와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5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법을 갖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추세를 갖다가 한눈에 보시고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카카오예요. 카카오를 갖다 보시면 여기서 가장 첫 번째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가 월봉에서 빨간색에 있으면은 상승 추세, 파란색에 있으면 하락 추세다.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이게 빨간색에서 만약에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뭐 17만 원 갔다가 13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그대로 13만 원이 이탈하는 흐름이 보였을 때 이미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다면 누군가가 카카오가 싸다고 얘기를 해도 10만 원, 11만 원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미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로 바뀌었어.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런 주식을 갖다 피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이 받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고민을 짚어보면서 미리 추세를 잡아볼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한 강의 들어봤습니다. 현성찬 전문가님께서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 시장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강의 내용 이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 자료들 함께 꼼꼼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투자에서 10배가 갈 수 있는 종목들 찾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렇게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경기감 속에 대응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화면을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방위산업 관련주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는 만큼 어떤 종목 짚어주실지 오늘의 종목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공개해 주시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부분이 제가 보통 방송 원고를 한 2시 정도에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시 정도에는 종목을 갖다가 이제 피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시 정도에 제가 이제 한화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종목을 포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함께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아마 한화 시스템을 갖다가 방송에서 얘기를 갖다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이제 한 2시간 동안 급등을 하면서 이제 거의 상한가에 들어갔단 말이죠. 자, 일단 한화 시스템을 지금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첫 번째 어떤 회사냐 하면 자, 종합 선물 세트예요. 우주, 방산, 조선. 하늘, 뭐 땅, 바다. 네. 아무튼 우주, 방산, 조선을 갖다가 다 이렇게 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이 좀 조명을 받았어요. 필리조선소. 작년에 이게 필리핀에 있는 조선소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조선소예요. 근데 작년에 이제 이 한화 시스템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갖다가 이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적자 그런 회사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조선 쪽을 갖다 많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되게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24년에는 적자가 되게 심했는데 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할 것 같고 내년부터는 흑자가 많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무슨 약간 그 뭐 리크루팅 그런 뭐 취업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사람들에게 설명회 그런 걸 갖다가 하는데 1,300명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막 그런 신문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 한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주 부분, 방산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조선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일전에 조선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업종이 좋은데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자, 현대중공업 지금 오늘 15% 급등을 했는데 현대중공업이 PER이 지금 몇 배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올해 한 PER이 아마 한 50이 넘을 거거든요. 현대중공업이. 그리고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PER로 치면은 한 거의 한 뭐 100배 육박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PER이 한 25 정도이기 때문에 조선에 비해서는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화 시스템이 조선이 앞으로 부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화 시스템이 기존에 방산으로 봤을 때 퍼가 조선의 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비싼 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들 보시고 차트를 갖다 한번 보시면 요거는 아까 전에 차트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더 올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지금 첫 시세가 난 거죠. 그리고 주봉도 지금 이렇게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자, 일단 1차 매수가는 아까 제가 이제 작성한 가격이 31,000원인데 제 생각에 한 31,000원 뭐 언저리가 되면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매수가는 28,000원. 그리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해두셨다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한화 시스템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우주, 방산 그리고 조선주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수혜주로 또 보이는 만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계감 속 종목별 장세가 드리우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짚어주셨지만 참 빠르게 변하는 시장입니다. 혼자 살펴보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촘촘하게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정리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의 방향타로는요, 지금 주목할 방산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템베거와 오베리 그리고 차트와 수급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한화 시스템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이 CPI 지수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또 촘촘하게 가져가 보셔야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짜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 전문가님과 대응책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기법 자료들까지도 잊지 말고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